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김현룡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김현룡 장군이 임난을 맞았을 때, 임난을 맞았을 때의 그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한번 봤습니다. 그렇고, 이제 김현룡이라고 하는 현룡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자, 김현룡은 자가 득보이고 후는 수월제다. 자, 이 수월제 김현룡. 자, 그래서 여기 예전에 분들은 보면 이제 이름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자가 있고 이 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제 별명이죠. 이제 사실은 이제 이 현룡은 이제 족보에 오르는 이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관명,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명의 경우에는 이제 나서, 이제 우리가 뱃속에 있는 아이는 태명,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린 아이적 이제 이름은 아명입니다. 요거는 이제 관명이죠, 관명. 이제 족보에 오르는, 이 현룡, 요 자는 이제 덕보. 예전에는 이제 김현룡 장군이 살았을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덕보 이렇게 불렀죠. 예, 덕보라고 이제 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음, 이 관례를 했는데 이 관례를 통해서 이제 이 자를 부여해주는 이제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자는 덕보입니다. 요게 이제 제2의 이름, 제2의 이름. 요거는 이제 귀한 이름이고, 요게 이제 실제 불리어지는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덕보 이렇게 불려졌겠죠. 예. 수월제는 이제 그 수월제 문집, 뭐 수월제 유집 이렇게 해서 이 호는 자기 자신이 짓는데 이 어찌 보면 이제 그 호의 경우에는 문집 속에 문집의 이름이라든지 아주 좀 어, 그렇죠. 이제 이 호가 또 이제 이름이 됩니다. 대개의 경우 이 호로서 이제 문집의 이름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도 굉장히 엄중한 거죠. 예, 그 사람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이다. 자,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자포자기하여 학습에 소홀하고 무에 힘써서 경솔이 협객과 통하여 칼을 차고 말달리기를 좋아했다. 자, 20살에 이르러서는 절절하였다. 자, 절절이라면 꺾을 절자에 절자는 마디절자죠. 마디절인데 절개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절개라고 하는 뜻이 더 맞겠죠. 절개를 꺾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뭡니까? 자기의 꿈을 꺾었다. 뭐 자기의 그 모습을 꺾었다. 자기의 어떤 생각을 꺾었다. 자기의 주장을 꺾었다. 뭐 이렇게 해서 자포자기 이 정도로 아무렇게나 행하는 거 이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 당시에서는 이제 과거를 해서 그죠? 벼슬길로 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했을 텐데 김현룡 장군의 경우에는 이 어려서 이제 부친을 여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신을 끌어줄 만한 인물이 이제 없었다고 보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친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 그 관리로 나아가든가 하는 뭐 여러 가지 꿈들을 사실은, 자포자기 하게 됨으로 해서, 친구들과 어울려, 이제 무에 힘쓰고, 협객처럼 이렇게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그렇게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어찌 보면
막 행동한 거죠. 막 행동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살 때까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절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절개를 꺾고 자신의 주장을 꺾고 꺾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자신이 삶을 포기했다. 무슨 삶입니까? 유자로서의 삶. 음, 관리로 나아가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거죠. 꿈을 꺾었다. 자, 그래서 성적암에 들어가서 논어를 읽다가 그런데 이제 성적암에 들어가서 저기 장기 쪽으로 가다 보면 성적암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논어를 읽다가 공자께서 자왈 이제 공자께서는 불어 공자께서는 자 불어 공자께서는 불어 말씀하지 않으셨다. 뭘 말씀하시지 않으셨냐면 괴, 력, 난, 신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다. 불어 괴력 난신이라고 하는 구절을 보고 괴력 난신, 괴이한 것과 그 다음에 력, 힘을 쓰는 것과 난, 이제 어지러운 거예요. 어지러운 거, 이제 그러니까 폐륜, 뭐 이런 거죠. 이제 신하가 임금을 시해한다든가, 세조가 단종을 뭐 죽인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폐난이에요. 그 자식이 부모를 뭐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게 이제 폐난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힘을 쓴다든가, 그죠? 그다음에 괴이한, 이상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신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한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괴이한 것과 그다음에 힘을 쓰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저기 뭡니까? 이 어지러운 부분들. 예, 그래서 이제 어 상식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뭐 이상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인륜을 거스르는 것,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뭐 이상한 걸 이야기한다든가 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절을 읽고 그게 깨달았다. 선녀의 말씀에 의의를 보면 반드시 용기를 내고 학문에 반드시 힘쓸지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혈기지용은 가히 있을 수 없으며 의리지용은 가히 없을 수가 없다. 의리지용입니다. 이제 이제 혈기로서, 자, 이 혈기입니다. 이 혈기지용. 자, 이제 피혈자죠. 혈기. 음, 이 혈기지용, 용과 이제 의리지용이죠. 이제, 용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제 뭐냐면, 혈기, 즉, 난 죽어도 나는 사과할 수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조금 이제 그 실수를 한 부분들이 있어도 뭡니까? 남자는, 다른 사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법이다. 무릎 꿇을 수가 없는 거다.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 이제 혈기지용, 그 어느 상황에서도 이제 앞뒤의 일들을 차치하고 무조건 자신의 어떤 그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죠. 그걸 우리는 용기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혈기지용이라고 하고, 의리지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리에 맞도록 이제, 때때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생각들을 하면서 다른 그 삶의 가치에 대해서 꼭 이제 나아가는 이런 용기죠. 이제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할 줄도 알고, 무릎을 꿇을 줄도 알고,
이 가치와 바른 어떤 이치, 이런 어떤 부분에서 실제 용기를 내야 할 때, 자기가 치욕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분명하게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바로 의리지용이에요. 뭐, 혈기지용은 절대로 막 자신의 의지로 굽히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혈기지용은 있을 수가 없고, 혈기지용으로 가면 안 되고, 의리지용은 없을 수가 없으니까 의리지용으로 생활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맹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나는 의로서 힘을 쓰겠다라고 해서 절절자서, 스스로 쓴 글이죠. 자서, 스스로 쓴 글이고, 절절은 뭡니까? 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절개를 꺾은 것에 대한 자기 반성, 이런 것이죠. 예, 그러니까 20살 이전에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이제 그 경거망동하게 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반성하는 글이 바로 이 절절자서예요. 이것처럼 이제 자신을 반성하는 시가, 회심이라고 하는 시가 전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집에 보면 요 회심이라고 하는 시와 요 절절자서라고 하는 이 글을 보면 김현룡 그 장군이 20살 이전에, 김현룡 장군의 20살 이전의 어떤 행동하고 20살 이후에 이제 행했던 그런 행동들, 모습들이 확연하게 달라져요. 이제 그러니까 이 성적암에 들어가서 아마 논어를 읽다가 스스로 깨우친 바가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회고 20 학서성, 그죠? 회고 돌아보다 이제 20살 시절이죠. 20살 시절을 회고하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20살 시절을 회고 하면서 학서, 이제 글을 배우다, 그죠? 글을 배우는 거죠. 글을 배워서 성취하려니, 그죠? 성취하려니 치원, 어, 멀리 이르려거든. 이제 치원입니다. 멀리. 그러니까 이제 학문의 성취, 이런 거죠. 학문을 성취하려면 나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발인정입니다.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자, 이 20살에 이제 마음을 돌려서 이제 회고 20, 이제 20살에 이제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제 학서성, 이제 글을 배우려고 하니 이제 멀리 가기 위해서는 나를 말미암아서 나아가야 한다. 막도 한섬 전야식 하고, 그죠? 막도 한섬 전야식입니다. 식은 이제 일식, 월식 이렇게 해줘. 먹을 식자. 이 식자는 일식, 월식이네. 달이 이제 일식, 월식이 되잖아요. 이제 한섬이라고 하는 것은 섬은 두꺼비 섬자예요. 두꺼비 섬, 찰한 두꺼비 섬. 그러니까 두꺼비. 자, 이거는 이제 한월입니다. 찬달. 그러면 뭡니까? 찬달, 달이 차다? 뭐죠? 이거는 겨울 달입니다. 겨울에 우리가 바라보는 달이에요, 달. 한월. 겨울에 이제 뜬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달이죠, 달. 겨울 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달이고요. 이거는 이제 야식 하면 월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달, 달, 월식 이러니까 하나만 쓰면 되죠. 그래서 지난 밤에
월식이 있었다고. 말할 도자, 말하다, 말하다. 도자는 말하다예요, 말하다. 자, 말하다, 말하다, 이, 하다, 말하다, 말하다. 말하지 마사, 말아. 막도 한섬 전야식. 어, 자, 섬이라고 하는 것은 두꺼비 섬자입니다. 앙착, 이제, 우러러서 착, 보겠다. 이제, 착은 이제, 보다, 뭐, 이런 뜻이 있죠. 이제, 그래서 앙착입니다. 앙착. 원만, 이제, 찰만자, 둥글만자. 찰만, 둥글원, 찰만. 이거는 뭐, 보름달이죠, 보름달, 보름달. 예, 가득 찬 달, 둥글게 가득 찬 달, 보름달입니다. 이 보름달. 보름달이 다시 분명해질 것을 뭡니까? 우러러서 높이 쳐다본다. 그러니까 다시 바른다, 밝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착, 원만해서, 이 보름달이 되어서 다시 분명해질 것을 착, 보다, 이렇게 됩니다. 우러러 보름달이 되어 다시 분명해질 것을 착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러러 보니 둥근 달이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지난 밤의 일은 월식이죠. 뭔가 잘못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이제 월식이 이제 달이 월식이 나와서 달 반쪽밖에 볼 수 없고 달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둥근 달, 원만한 달, 아주 가득한 달, 아주 밝은 달과 같은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요 달을 자기 자신의 비유를 한다면 뭡니까? 지금의 자기는 병이 들어 이 병이잖아요. 병이 들어서 일부밖에 이렇게 볼 수 없고 또는 구리명에 가려가지고 자신의 모습이 흐려져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있으면 둥근 달, 환한 달, 멋진 자신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회하는 마음, 회심. 이제 회는 후회할 회자의 마음심 이렇게 되죠. 이제 그래서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두 개의 경계가 있다. 이게 이제 계자입니다. 계자 사이의 경계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두 개의 경계가 있는 거죠. 어떤 경계가 있느냐면 첫 번째는 이제 후회하다 하는 이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자신을 검열하는 회의 마음이 있고 또 한 군데는 무슨 마음이에요? 요 린이라 해서 인색할 린자 그렇지 않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늘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과 돌아보지 않는 마음. 요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중용에서 하는 이 도심이 있고, 인심이 있고, 그죠? 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성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아무튼 우리 마음 속에는 요 두 개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좋은 마음, 좋지 않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좋은 마음은 라고 이야기했고, 좋지 않은 마음은 린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거를 이제 좋은 마음은 선한 마음, 좋지 않은 마음은 악한 마음,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두 개가 있는데, 요쪽으로 가게 되면 결과는 뭡니까?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요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과는 나쁠 것이다, 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주역에서의 우리 마음 변화에 따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주역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힐한 것과 흉한 것의 그 출발점은 뭐냐? 우리 마음이 회하냐 아니면 린하냐라고 하는 또 요예요. 그래서 요 회심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요 마음은 뭐 어떤 겁니까? 결국은 요 마음으로 쭉 가다 보면 요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김현룡 장군이 20살 시절에 성저감에 들어가서 논어에서 불어 공자께서는 불어 말씀하지 않으셨다. 괴력난신을 말씀하지 않았으면서 또는 뭡니까? 함부로 경거망동하고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의리지 용기를 내는 거죠. 의리지 용기.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뭡니까?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를 고치게 되죠. 좀 더 나은 자기 자신으로 나아가려는 어떤 노력들, 이런 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절자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신의 용기를 꺾고 자신의 어떤 그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꺾은 것에 대한 자서, 스스로의 반성이라고 하는 이 글을 통해서도 의리지용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바로 이 시 속에, 회심이라고 하는 시 속에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의지, 이런 의지들이 요 시석에도 남아 전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김현룡의 마음, 자, 20살 이전에 김현룡 수월제 선생과 20살 이후에 수월제 선생이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변화함으로 해서 변화하고 난 뒤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에 바로 임난이 일어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김현룡이 어렸을 때의 혈기를 버리고 마음 공부를 하고 있던 중 선조 25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난다. 자, 이거는 내 논문입니다. 제가 쓴 논문 중에서 이제 요 구절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제 이 의병장인 김현룡 장군에 대한 논문 속에 이제 이렇게 그리고 왜군이 연일로 침입하였다 그러자 그는 가족을 대왕산으로 피신시키고는 우리들이 비록 해변에 처해 있을 때 본시 훈구의 후예 훈구 이제 귀족들인 거죠. 귀족들 그리고 이제 선비라는 거죠. 선비 선비의 후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비이고, 그죠? 이제 이기 때문에, 유학자이다. 유학자의 후예다. 그죠? 포원 선생의 마을에서 생장해서, 포원은 이제 여기가 대성면의 바로 옆쪽에 이제, 대성이라고 하지만 실제 포원 정몽주 선생이 문충리잖아요. 오천. 그러니까 뭐 저기 포원 선생의 마을이죠. 이제 바로 옆 마을이니까 바로 옆 마을에서 성장해서 지금 또 이제 포원 선생 문충리에는 이제 수원 김씨들이 많아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수원 김씨들이 바로 포원 선생의 마을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랐다. 또 이제 이 대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월제 선생이 있었지만 그 문충리부터 시작 오천, 뭐, 대송 이쪽에 많이 살았다. 생장해서 충효 두 글자는 조금 알고 있는지라. 자, 충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과 효라고 하는 부분들은 육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가치이고 이제 이 의미인데, 여기서 이제 본다면 충효라고 하는 부분이 왜 이제 포원에게서 이야기되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포원 선생이 그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3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3년상을 치른 이제 인물이다. 그러니까 포원에 이르러서 비로소 뭡니까? 이 3년상이
이 일상화, 이제 그 3년상을 행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포온이 3년상을 행함으로 해서 이후의 선비들이 모두 3년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온의 그 3년상을 행하는 행위가 시발점이 되어서 이제 3년상을 행하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효에 있어서 포온이 가장 큰 어른이 되고, 그다음 충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고려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죠? 고려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신의 절개를 지키는 이제 이런 모습이 바로 이제 포원 정몽주의 충과 효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이다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포원 선생의 마을에서 성장해서 충효 두 글자는 조금 알고 있는지라라고 하는 것은 포원 선생의 그 이제 육아적인 학문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입었다. 야,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난리에 즈음 어찌 몸을 바치지 않을 것인가. 자, 웬군이 연일로 침입, 대성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임진왜란 시에 포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계셨던 이 고을에서 나고 자란 내가 국가에 대한 충성을 왜 안 하겠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우들과 함께 적을 토벌하여 국가의 은혜를 갚자고 사람들을 설득하였다. 그러고는 가산을 털어서 목공과 철장을 모집해서, 철장은 이제 쇠 만드는 장인이죠. 예, 그죠? 쇠 만드는 장인, 쇠를 만지는 장인, 이죠. 이제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됩니다. 철장을 모집해서 화살을 만들게 하고 병기를 제조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말타기와 활쏘기를 가르치며 훈련을 시켰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어릴 때 말타기, 활쏘기라고 하는 이 부분 여기 있죠. 혁격과 통하여 칼을 차고 말 달리기를 좋아했는데, 어찌 보면 이제 이 김연령 장군이 이 어릴 때 그 글을 읽지 않고 혁객처럼 이렇게 행한 부분이 이 임난이 이 국가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자 이 부분이 아주 굉장히 그 국가를 위하는 하나의 또 하나의 모습이 돼 버리는 거죠. 자, 이래서 말타기와 활쏘기도 가르치고, 그죠? 훈련을 시켰다. 이때 여러 사람들이 김현룡을 의병장으로 추대하였고, 그는 의병장으로 전쟁에 나가게 된다. 자, 이 부분입니다. 앞서 우리가 뭘 했습니까? 여기에 이 문천회맹, 그죠? 그 다음에 팔공산 회맹에 참여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맹에 참여하면서 의병장으로서 왜구, 어, 왜구죠. 왜구를 무찌르는데 큰 공을 세웠다. 이제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운명처럼 운명처럼 젊은 날에 혁객으로서 생활했던 것이 운명처럼 국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 되었다. 김일령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둘째 아들인 진도에게 이렇게 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형이 진성이 죽을 땅에 나가서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으니 너가 반드시 제사를 받들 때 성경을 다할 것이며, 이 성경은 뭐냐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우리가 심성수양론에 있어서 이 성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 성에 대한 성은 이제 이 이룰성과 같은 소리죠. 이룰성과 같은 뜻이 되고, 이 성은 뭡니까? 이제 또 하나,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성이 성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고, 또 뭡니까? 성은 이제 성인 성자와 같은 소리를 지니고 있어서
성을 이야기할 때 성이라고 하고 성이라고 하고 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같은 뜻이에요. 중용이 나오는 말인데 그러면 이제 성이라고 한 정성성, 진실함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진실, 진정성이라고 하죠. 진실, 이 진정성이라고 할 수 있죠. 진정성, 진정성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자, 이 마음은 완성된 것이다. 이룬 것, 성인, 이룬 사람이 지니고 있는 마음이 바로 진정성이라고 합니다. 이 가짜의 마음이 아니라 진실, 진심,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성인, 이 갖춘 사람이 지니고 있는 마음이 바로 요 진정성이 되는 것이고, 요 진정성이 바로 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본심이라는 거죠. 성, 이러면 본성이 되는 거죠. 본심, 본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 하면은 이 성, 정성성입니다. 진심, 진실이라고 하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요것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태어날 때. 그러니까 요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 하느냐. 그러니까 요 본성을 항상 가지고 있고 뭐 이제 그 잠시라도 이 본성을 잃지 않고 놓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뭐 성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자와 같은 분 잠시라도 이 본성, 진정성, 진심, 진실 이런 부분 이런 그 마음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성수양론의 측면에서 본성을 갖춘, 본성을 이룬 그런 상태가 바로 성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 이 완전 무결의 상태를 바로 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완전 무결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공경경, 이 경, 늘 조심하는 마음, 늘 이 자기를 낮추는 마음, 이 경자예요. 경자에 의해서 어디로 나가느냐? 바로 완전한 마음인 성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다 해라라고 하는 것은 늘 조심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제사를 받들어라. 이 이야기예요. 성경 뭐 어려운 말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 이야기할 때는 어려운 것 같지만 자, 요런 뜻을 지니고 있다. 성경을 다 할 것이며 또 임금 불학에서 사실 이 불학은 어, 뭐 이 말은 실수예요.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근 마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일제의 잔재입니다. 이 일제의 잔재. 내가 실수. 이걸 안 쓰는데 이상하게 이 논문에는 쓰여졌네요. 이제 불악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을이다. 마을이다. 불악은 뭡니까? 일본 말입니다. 일본 단어입니다. 마을에 대한 일본 단어가 불악입니다. 그래서 인근 마을에서 정군하는 사람들의 가족들을 고루 규율해 줘라. 이렇게 이제 해서 종군하는 사람들의 가족을 잘 챙겨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죽으면 내 제사를 잘 받들어 줘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아들에게 당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갑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저 빼어난 소나무는 엉덩이 베어도 더욱 굳세지고 자, 이 시에서 보면 어, 피수지송 세운모 세월이 저물어 간다. 그러니까 계절이 저물어도 더욱 견고하다. 자, 더욱 견고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 빼어난 소나무는 엉덩이 되어도 더욱 굳세지고
저 모진 풀은 세찬 바람이 불어도 엎어지지 않는다. 자, 그죠? 이 목경인데, 이제 풀은, 모진 풀은,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어도, 어, 엎어지지 않는, 전도되다. 전도양양, 뭐, 전, 어, 전도양양은 아니고요. 이제, 어, 일이 전도되었다. 예, 뒤집어졌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엎어지지 않는다. 오직 의로운 선비는 의리지사. 그죠? 이제 의로운 선비는 의분에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이니, 그대 아우들이여 힘쓸지어다. 자, 이제 현룡, 그 다음에 운용입니까? 운용, 그 다음에 요 앞에 보면 원용, 우정, 우결, 우호 이렇게 김원 자, 여기 요분들이 다 형제예요. 이제 넓게는 사촌. 자, 요 김현룡 장군. 그다음에 김월룡이라고 하는 동생이고요. 여기 김우정이라고 하는 사촌, 김우결 사촌, 김우호 사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5분이죠. 이 5분의 사촌, 그 형제들이 바로 의병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 아우들이여 힘쓸지어다. 너희들은 뒤에 서라. 내가 앞장서겠다. 이 그 다음에 형제산 남쪽의 강물이 푸르다 하여, 자, 형산강이죠. 형산강. 형제산 남쪽의 강물이 푸르다 해서 혼이여 돌아가기 더디지 말게나. 나라 위에 몸을 가비 여겨 순국하였으니 또한 한스러움도 없으리니 효도는 집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으로도 옮겨갈 수 있느니라. 그죠? 자, 이 이제 동생인 김우결이라고 하는 동생이 삶을 마쳤을 때, 그러니까 전장에서, 이제 전사를 하죠. 전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슬픔을 시로서 이제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지금 월동제죠. 아까 맨 처음에, 자, 여기입니다. 자, 이곳에 와서,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자, 이곳에 와서 머무르거든요. 예, 머무르는데, 머무를 때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영화 벼슬을 사용하고 운산에 누워서 세상 인연 끊고 나니 내 몸이 절로 한가롭다. 자, 복음을 통하여 신선이 없다 말하지 마소. 다만 내 마음 한번 깨달음에 있느니라. 해서 이 시를 쓰고 이제 월동제에 들어옵니다. 자, 다만 있다.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이 일오간 한 번 깨닫는 그 사이에 내 마음이 있도다. 그죠? 어, 이제 참 어찌 보면 20살 시절에 협격으로 지내다가 그 노노의 자불어 괴력난신이라고 하는 그 구절을 보자 이제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때부터 또 노노 맹자 대학 중용이라고 하는 이 글을 이 피탐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삶의 이치, 의리지용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 혈기지용으로 흐르지 않고 협객 이런 것은 이제 혈기지용인데 이제 의리지용, 바른 삶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이제 의리지용으로 지내려고 이제 하는 그 마음이죠. 그 마음, 그런 어떤 마음들이 결국 이제 한번 깨닫는 이 일순간, 1호간에 한 번 깨닫는 사이에 있다다. 내 마음은 한 번 깨닫는 그 사이에 있더라. 자, 그래서 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모든 벼슬을 사양하고 돌아와서 이 월동제에 머물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탐하지 않고 이제 벼슬을 탐하지 않고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을 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이제 쏟아부어서 국가 나라의 그 저기 멸망을 막은 후에 또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는 영화, 그죠? 영화, 벼슬 이런 것을 다 마다하고 월동제에 누워 있으니 그죠? 있는 그 마음입니다. 아, 나는 뭡니까? 이 벼슬도 이 영화도 싫다. 내가 바라는 어떤 부분들은 산천 속에서 머물면서 한가롭게 머물면서 책을 읽으면서 신선처럼 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어떤 부분들은 한번 마음을 돌리고 나면 별 어, 이제 한번 마음 돌리면 이 세상은 신선이 되는 것이니 뭐 이런 것이죠. 네, 그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산에 거처하는 늙은이 일이 없어서 가시나무를 김매고 오동나무를 기르네. 그다음에 이제 이 월동제에 머물면서 처음 들어올 때 그다음에 월동제에 머물면서 오동나무도 기르고 가시나무를 김매고 그죠? 세상의 이치에 맞는 소리는 자연스러움에서 나오는 것이니 한가로이 머물며 태고의 바람 소리를 듣고자 한다. 자연 속에서 생활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독서는 자덕이 중요한 것이니 학업은 오로지 정일에 있다. 유정유일이에요. 오직 정리하고 오직 한결같이 이제 유정유일. 자, 오직 그 유, 어, 정, 유일, 유일입니다. 그래서 정일입니다. 오직 정리하고 자세하게, 오직 자세하고 또 뭡니까? 한결같이. 그러니까 자세하고도 한결같이 해야 된다. 공부는. 내가 무슨 힘으로 몽량을 할 거냐. 이 몽량이라고 하는 몽량은 뭡니까? 기를 양자에 어두울 몽자예요. 우리가 이제 몽량은 뭐냐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려져서 지금 내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가려진 상태로 보고 있으면은 자세히 보입니까? 자세히 안 보이잖아요. 흐릴 몽자, 어두울 몽, 그죠? 이제 그런 겁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몽양 그 흐린 것, 어두울 몽, 그다음에 잘 모르는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도록 기르겠는가 이거예요. 방심, 이제 구심, 구하다, 구하는 마음, 오직 이 성입니다. 자, 성이죠, 성. 성의 말미암을 따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성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진정성을 기르겠다. 성. 어, 어찌 보면 이제 인의 예지에서 인한 마음, 인한 마음, 을 가지는 것. 즉, 구할구자의 구인이라고 하는 해제 선생이 구인, 로기를 썼는 것처럼 구인, 인을 구하는 이 마음이 바로 이 성에 대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이, 수월제 김현룡, 장군 의병장, 과 관련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로 나오는 구절들을 전부 다를 구절들은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